네, 이어서 Q&A 시간 가져가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저녁을 못 먹은 게로 지금 군밤을 좀 먹고 있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군밤이 딱딱한 거 아니라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는 안 날 거예요. 밥 맛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스웰은 글렀나봐요. 저는 소식이 없네. 해외들 같은 경우는 해외 유튜버나 트위터 친구들은 한두 명씩 점점 커밍아웃 하잖아요. 막 스웰 초대받았다고. 나는 떡밥만 던져놓고 나는 소식이 없어. 나는 괜히 희망 고문해갖고 나도 한번 초대해주나 싶었는데 이거 웬걸? 아무 소식이 없네. 당했다. 리프사한테 당했다. 견과류 학살자라고요? 왜? 이거 밤도 견과류예요? 견과류인가요 이거? 저 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좋다고요? 저도 좋아요, 한국 사람이라. 밤 살쪄요? 먹으면 안 되겠다. 팩토리님 요새 스타는 안 하고 대바덴즈 뭔지 슈팅 게임 하시나요? 슈팅 게임 아니고 나는 공포 게임입니다. 나는 공포 게임인데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한다고도 뭐한 게 제가 아마 연말까지 계속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퇴근이 한 9시나 돼서 집에 올 수 있거든요. 뭐 하루에 한 12시간 회사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게임 안 했는데 좀 가끔씩 스트레스 풀려고 요즘엔 좀 했었죠. 뭐 스타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꿀밤 칼로리 높다고요? 운동해야지. 근데 저 오늘 되게 기분 좋았어요. 요즘에 하도 야근을 많이 해서 힘들다 보니까 원래 점심시간에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근데 운동 되게 못했어요 요즘에. 원래는 매일 했어요. 평일에는 무조건 월화수목금 계속 운동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바디를 딱 쟀더니 와우! 몸무게가 다시 늘어갖고 원상복귀 됐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다행히. 와, 그거 뭐죠? 골 근육량? 근육이랑 이제 골, 이건 뭐야? 뼈! 그거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난다. 골근육량인가? 표현은 어떻게 하죠? 어쨌든 체지방률이랑 다르게 지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잘 나오고 체지방률도 한 지금 18.4%인가? 네, 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24%인가 나왔거든요, 체지방률이. 근데 몸무게가 그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체지방률도 글로 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육이 늘었다는 얘기죠. 골격근량 맞아요. 얘기해 주시니까 딱 생각났네. 골격근량 그게 많이 늘었어요. 저 키는 커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키는 굉장히 큽니다. 186이에요 186. 키큰이에요 키큰이. 골다공이요? 골다공은 뭐죠? 서한빌님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서한빌님 질문인데 나노엑스에 코인이 보관되는 게 아니고 개인키만 저장된다는데 그러면 나노엑스에 생성된 계좌로 코인을 보내면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건 뭐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IT 아니신 분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겁니다. 자,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 XRP 레저가 됐던 간에 이런 트랜잭션, 아까 보신 거 뭐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XRP가 10개 이동했네요. 그래서 A 계정에는 현재 뭐 XRP 50개 남았고 B 계정은 10개 받아서 70개가 됐네요.
이런 기록들이 이제 트랜잭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레저상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죠? XRP 같은 경우 레저라는 곳에 이 트랜잭션들 쭉쭉쭉 나갔고 하나의 레저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장부로. 그럼 그 다음 레저 장부 또 기록하고 이걸 3, 4초마다 새로운 레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안에 지금 얘기한 트랜잭션들이 막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기록된 거 바탕으로 각 계정이 XRP 몇 개 갖고 있는지 또는 XRP가 아닌 다른 자산인 IOU 형태의 이 자산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안에. 근데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계에 막 리플로드라고 원장 기록하는 노드들이 전세계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이 기록할 때 이 트랜잭션이 적합한가 밸리드한가 컨센서스 그 로직에 의해서 확인해주는 밸리데이터도 있죠. 전세계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에 의해서 이 트랜잭션을 검증받고 방금 얘기한 리플로드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원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 제네시스 태초의 원장 그 제드 맥칼러 우리 조카 신발 크레파스인 제드 맥칼러 제드 맥칼러가 크리스 라센 아서브리토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레저도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 레저 4천만 개를 다 갖고 있는 서버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 것만 갖고 있는 서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네시스 때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레저를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1년의 기록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정에 XRP 몇 개 갖고 있고 총 1000억 개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정이 몇 개 갖고 있고 어떻게 이동했고 몇 날 몇 시에 그게 이동한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 갖고 있다는. 그래서 요거를 본인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암호키만 그렇게 하드웨어 월렛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계정으로 XRP를 보내면 이 안에 있는 블록체인 노드들이 그 원장을 기록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제드 나오면은 저는 되게 텐션이 업됩니다. 우리 조카 신발 크레파스 제드 텐션 업될 수밖에 없어요. 제드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제드를 이렇게 입으로 언급하거나 또는 제드라는 단어를 듣거나 아니면 제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어쨌든 간에 제드와 관련된 뭔가를 떠올리거나 듣거나 말했을 때 자기는 아무 느낌도 안 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 비뇨기과 아니지 어디 가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뭔가 반응이 오셔야 돼요. 안 온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XRP를 들고 계시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XRP를 들고 있는데 제대로 듣고도 반응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응 와야 돼요. 자, 저 욕이라뇨. 저 욕 한마디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조카 신발 크레파스 욕 아닙니다. 엄연히 그냥 제드에 대한 친근한 표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어묵님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데 부산 어묵님이 이제 그 월드뱅크가 아마 자료 남겨놓은 걸 보신 것 같아요. 그 전체 송금량을 보시고 1조 달러도 안 된다고 되게 실망하셨는데 그 예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리테일 레미턴스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거는 원래 적어요. 원래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뭐라고요? 기업 대금. 수출입할 때 기업 대금으로 처리되는 게 이 리테일 레미턴스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 리테일 레미턴스보다 훨씬 큰 기업 대금 처리하는 이 수출입 관련된 대금, 트레이드 파이낸스죠. 무역 대금.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외환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사가 노리는 건 이 모든 거예요. 하지만 유동성의 그런 문제 때문에 큰 금액을 처리하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유동성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가장 시장 규모가 작은 리테일 레미턴스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실망하실 거 없어요. 최종 목적지는 외환시장까지 점령하는 겁니다. 아니 구독과 쪼연님 이거 완전 욕갈잖아요. 조카 신발 크레카스 18색깔 막 이거는 진짜 리얼한데? 18색깔도 저도 이용해야겠다. 기업 송금액이요? 지금 한번 또 볼까요?
한번 보죠.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그 부산어몽이 최근에 오셨죠 제 채널에. 가장 최근에 그 뭐야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하루에 처리하는 게 5조 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또 보죠 뭐. 스위프트가 처리하고 있는 금액 하루에, 이 자료는 핀센 자료입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 같은 존재, 금융위원회 같은 존재, 그게 미국의 핀센인데, 보면은 여기에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금액이 나와있어요. 얼마였더라? 5조 달러 맞나요?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죠? 월드와이드 전세계적으로 이치데이 하루마다 5달러인데 뒤에 트릴리언 붙었잖아요. 5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조예요. 6천조 하루에. 이거 어느 정도만 좀 먹어주면 되겠죠? XRP가? 그러면은 좀 되겠죠? 금액이 많이 되겠죠? 저거 먹어주면 됩니다. 물론 저기에 이제 외환시장 거, 뭐 기업대금 거 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위프트로 처리하는 기준이니까. 어쨌든 간에 스위프트가 오늘날 처리하고 있는 저 금액의 한 절반만 가져가도 행복하겠죠. XRP로 하루에 처리되는 게, 브릿지 되는 게 3천조다. 3천조 원 정도 된다. 뭐 가격은 말 안 해도 대충 사이즈 나와 있겠죠. 저도 18색깔 쓰려고요. 18색깔 괜찮네. 회사 가서 써야겠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옷이 진짜 18색깔 같은 게 잘 어울리시네요. 되게 트렌디하시네요. 막 이렇게. 사장님 진짜 18색깔 트렌디하십니다. 뭐 이렇게 당장 잘리겠죠. 그거 되게 좋아요. 우주님 얘기하신 거 수박씨 발라먹을.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욕 아니잖아요? 그죠? 욕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되게 건전하게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오늘따라 언어 유희 놀이에 좀 집중들 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뭐 새로운 것도 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8색깔 좋았어요. 이런 작같은도 좋죠. 근데 점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호야님 왜 자꾸 대바대요? 호야님 그러다가 대바대 사시겠구만. 주옥같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하나 어머님 확실히 최근에 오셨구나. 자, 지금 10,000원 넘으면 제가 접는다는 거랑 100,000원도 불가능하지 않다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표가 이제 질문 들었을 때 말씀 드린 설명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목표가가 없고 제가 궁금한 건 리프사가 만든 그 선순환 사이클, 유동성이 높아지면,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걸 실제로 바탕으로 XRP가 브릿지로 쓰이면 볼륨이 생길 텐데 그 볼륨으로 인해서 수요가 생긴다. 마켓메이커나 여러가지 기타 존재들,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 수요를 실제 반영이 되면 그 사람들 XRP 더미를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럼 더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큰 금액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XRP로 저렴하게 송금하겠다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실사용이 생기면은 결국에 볼륨이 또 늘거든요. 그럼 더 늘어난 볼륨에 의해 수요가 더 생겨요. 그러면 수요가 더 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유동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XRP 브릿지에서. 근데 그 큰 금액조차의 수요도 있다. 비즈니스에서 XRP로 ODL로 계속 송금하고 싶어요. 이런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돼 갖고 이게 무한반복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
이게 외환시장 모델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이미 있는 모델인데 이게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란 암호화폐라는 기존에 없던 걸로 이 모델을 약간 응용시켜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100%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가 없는 대신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면 무조건 존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질문을 하셨을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 모델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했을 때도 검증이 된다. 새로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썼는데도 똑같다. 외환시장처럼. 그러면은 리프사가 ODL 볼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XRP 브릿지 볼륨만 높여준다면 결국에 XRP는 그 볼륨 양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년이든 존버해야죠. 그냥 들고 있어야죠. 룰루랄라 들고 있다가 리프사가 볼륨 계속 올린다. 그럼 더 들고 있다가 이 리프사가 이제는 한계인 것 같아.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XRP가 브릿지하는 볼륨이 올라갈수록 리미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좀 이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고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때는 브릿지 볼륨이 형편없으면은 가격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와도 똑같아요. 그거죠. 그리고 별개예요. 아까 부산 어머니 질문 주신 거, 제가 1만원 넘으면 방송 접을 거란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제가 좀 XRP나 리플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정확하지 않은 소식들이 난무하는, 막 잘못된 소식인데 이게 진실이냐 난무하는 이 사기판에서 제가 그나마 잘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글로 올렸어요. 글로 올렸는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형태를 바꾼 거죠. 첫 번째는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글을 싫어하는 분들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희망회로 쪽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쪽이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글을 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더불어서 이제 글로 계속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글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적게 됐고요. 지금 커뮤니티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형태도 이렇게 유튜브로 바꾼 거죠. 막 그림, 칠판처럼 이렇게 막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를 정확하게 더 시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난기님 어라 어서오세요. 1만원은 그냥 상징적인 거죠. 저는 이제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죠. 이거 유튜브는 제 성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극한의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 직업으로 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티들한테도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악성 댓글을 많이 다는데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걔네들 악성 댓글 달려 말던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슬쩍슬쩍 나쁘더라고요. 확실히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하는데 이렇게 악성 댓글 달리고 그러는데 전세계적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안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이제 악성분자들도 되게 많을 텐데 힘들겠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직업으로 하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턱형이요? 그거 한번 봐보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못 봤네. 요즘에 하도 일만 하느라 정신없어갖고 일 좀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현대 광고 아직도 떠올려요. 막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막 이러는데 진짜 떠나고 싶다. 개놈? 개놈이요? 뭐지 그거? 그거 한번 봐볼게요. 소소하게 유지하는 게요? 근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초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막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뺏기기는 해요. 이거 방송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본 나가고 이거 편집하고 막 올리고 막 이거 하는데 관리라고 그냥 한마디로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하면은 거기에도 시간이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제 개인적인 뭔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걸 한다면은 제 개인한테는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1만원 가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는 순간이잖아요. XRP가 만약에 1만원 간다고 하면 10,000원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접어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과는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인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는 접어도 약간 제 입장으로서 부담도 덜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덜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생활에 돌아가도 될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노가리 까고 놀자고요? 일주일에 2번만? 농사요? 농사? 아 농사는 저는 농사는 별로 안 땡기는데? 아예 페알리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네, 페알리 후원 소중한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견과류 팩토리요? 아, 여러분들, 호야님, 지능형 안띠 아니에요. 호야님은 대놓고 안띠에요. 으르렁 싸워야 돼, 호야님이랑. 자, 여러분들, 제가 팩토리라고 왜 이름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죠. 왜 제가 팩토리라고 했냐면, 원래 제 닉네임이 XRP 팩토리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냥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냥 쓸 게 없어갖고 에이 블록체인 쪽이니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 닉네임 하자 했는데 요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왜 제가 팩토리라고 했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시면은 이게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네. 요거래서 그래요. 이게 팩토리잖아요. 네. 팩트 요렇게 자르면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팩토리를 했어요. 그냥 팩트라고 닉네임을 하면은 뭔가 되게 뭔가 정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팩트로 하는 건 좀 이상하고 뭔가 여기다 뒤에다 더 붙여서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팩토리라는 단어가 이 팩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토리토리 하면 되게 귀여우니까 아 그럼 팩토리로 하자 해갖고 팩토리로 한 거예요. 팩토리?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웃겨가고 미치겠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냥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신선하신다. 팩트 오리. 진짜 여러분들한테 저도 많이 배웁니다. 물론 리플이랑 XRP는 제가 잘 알지만 인생은 리플과 XRP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나 알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대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실토리토리 약간 그런 의미로 시작했어요. 저는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이 사기판에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팩트를 강조하게 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팩트라고만 하면 뭔가 정겹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팩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어떤 단어를 찾다 보니까 팩토리라고 찾은 거죠. 팩트토리죠. 팩트오리, 진실오리, 탄간오리 같네 꼭. K주달님 알고 계셨어요? 대박이네. 만원 이후 때 스트레스 풀러 게임할 때 방송 켜시면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때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으니까 네. 어느 정도 많은 이제 투자 성공이죠. 만원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즐겁게 그만큼 시간을 더 보내야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아! 저 차 계약했어요. 지난 주말에 차 계약했습니다. 예, 막 계약하기 전까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막 이 핸드폰 시장처럼 이 자동차 판매하는 시장도 막 그런 거 불법처럼 보이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할인율이 높지만 약간 사기당할 위험이 더 있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민하다가 맘 편하게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하네요. 한참 알아보다가 계약 어디랑 하지 막 이러다가 계약이 딱 끝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저 그거 샀어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저 연비광이에요. 연비광. 사실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것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갖고 예, 쏘아 샀어요. 쏘아.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부산 어머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죄송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요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강요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면서 제가 이거를 어거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안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강요한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로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서 그래도 제 채널 오실 때 광고 나오는 거 그래도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서로 뭐라 해야 될까요? 등가 교환 한다고 봐야 되나? 예, 어쨌든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왜 미안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반대하냐고요? 아반떼 모르겠어요. 폐차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인데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도 골치 아파요. 차 이제 출고되면은 그거 뭐 인수해갖고 등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할 거 생각하니까 되게 귀찮고 아, 귀찮은 거 투성이에요 진짜. 누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 윤진수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여전히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 대통령께서 싫으시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280 받아요? 진짜요? 아반떼 2007년식인데? HD인데? 그리고 거의 한 15만 뛰었어요. 네, 그 아반떼. 근데 그게 300만원이나 나와요? 아니지 않아요? 한 100? 100만원이면 다행 아니에요? 대통령? 아, 다 해주나요? 나이스. 카마스터님이 다 해주시나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거 진짜 하기 귀찮았는데 다행이네요. 보통 해주시나 보네요. 아, 훌륭한 판단 내린 거라고요? 에이, 아직도 좀 아쉬운데 저는 전기차가. 제가 검소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관심 없고 시계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막 옷에도 관심 없고 옷도 안 사요. 저는 옷도 안 사고 차에도 관심 없어서 막 차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고. 사실 지금 바꾸는 것도 아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아반떼 굴러가니까 더 타자고 했는데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꾸자는 거에 대해 여전히 저는 바꿀 마음이 없어서 안 바꿀까 했는데 왜 결국에 바꾸게 됐냐면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아반떼 장난 아니에요. 그거 막 바람 많이 부는 날에 터널 주행하다가 딱 나오잖아요. 고속 주행하다가. 이건 진짜 차가 살짝 들리는 게 느껴져요. 운전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아, 애하고 아내한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남자인 나는 그렇다 쳐도 이제 어린이인 이제 딸이랑 그리고 아내는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한 차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바꿨거든요. 소금이요? 소금이에요? 소금, 저는 소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휘청거려요 진짜. 맞아. 예. 저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꿀 때 이제 아내는 오히려 풀옵션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밀어붙였어요. 풀옵션 하자고. 왜냐면 몇백만원 더 들어도 그게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했는데 한 번이라도 덜 사고 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옵션으로 샀어요. 안전장치 이것저것 더덕더덕 다 붙어있는 거.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니발이요? 카니발도 밀리나요? 그거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이 차체가 커갖고 바람을 더 많이 맞아갖고 막 밀리는 건가요? 무서운데? 차 막 바람에 밀리면 무섭던데 그거.
소나타도 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갑자기 불안해지네. 사놓고 설마 아니겠지? 아 그래요? 그 되게 무서운데 차 밀리면. 자 어쨌든 아니 근데 게임 얘기하시는 분 왜 이렇게 많아요? 게임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네. 아이서티 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아이서티가 지금 24만원이에요? 차가? 중고가? 그럼 아반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차량인도 한 11월 말쯤 예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 공장에 들어가면은 날짜 나오잖아요. 한 달에 지금 한 14대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폴옵션 14대, 제가 주문한 색상이 14대 생산하는 것 같은데, 이번 달 주문량을 보더니만 카마스터 분의 얘기로는 아마 11월 말에 이제 출고돼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박의 꿀잼이요? 하이브리드 없어요.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카티 카메론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다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까지 생산된 하이브리드만 지원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금은 있으나 2018년까지만, 그때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올해 생산된 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 차 크게 막 해차여야 된다 막 이런 관심이 없어갖고, 예, 뭐 국산인지 뭐 이런 거는 특별히 관심 없어요. 그냥 연비만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거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 잠깐 볼게요. 예, 미국법상 증권만 아니라는 게 판단되면 XRP는 영국처럼 날개를 다는 걸까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을까요? 다른 법은 태클 걸만한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영국을 살펴볼까요? 영국에서 이미 XRP는 시큐리티 아니라고 결정 났잖아요. 영국에서 날개 달았나요? 못 달았죠? 못 달았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 말고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 미국의 필센이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융기관들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그런 역할, 레귤레이터의 역할을 하는데, 보면은 필센이 그 모니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련된 라이센스도 발급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뭘로 해야 될까요? 예, 송금 라이센스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비슷한 건 있을 겁니다. 찾으면. 어쨌든 그런 것도 발급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뭐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 있더라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주체의 형태, 뭐 은행이냐 아니면 핀테크 업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한도 송금액이 이제 제한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형태로는 송금이 너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사항들이 걸릴 텐데, 그런 것들도 연관이 많이 있겠죠.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맥락의 무언가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돼야 리프사 실제적으로 XRP 브릿지에서 송금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멕시코는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미국이랑 다르게 영국은 시큐리티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쪽은 뭐 특별히 없잖아요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XRP 관련된 이 브릿지 쓰이는 거는 나라 단위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 법정화폐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해외 송금할 때 아무리 영국에 있는 나라일지더라도 송금할 때 쓰는 게 미국 달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이 송금이 진행되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경로, 플로우,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다 미국을 거쳐갑니다. 왜냐면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뭐 법정화폐, 뭐 자카르타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있다고 쳐요. 뭐가 있을까? 아프리카 법정화폐 이름 아는 게 없어갖고. 어쨌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의 법정화폐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랑 페어가 돼서 이 쌍을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 브로커라던가 외환시장에 딜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송금을 못하겠죠. 왜냐면 환전 자체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를 교환하겠다는 유동성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그거는 굉장히 많겠죠. 왜 그러죠? 달러가 기축이니까. 그러니까 달러 위주로 이 페어가 형성되다 보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송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RP의 장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XRP를 중앙에 딱 위치시켜서 브릿지로 잡으면은 이렇게 뺑뺑 돌 필요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일지라도 XRP 브릿지 한번 해갖고 바로 목적지 국가의 법정화폐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 이런 데서도 잠깐 얘기하는 중에도 장점이 드러나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XRP가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라 단위로 생각하기보다는 법정화폐 단위로 끊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미국과 멕시코 간에 이게 지금 ODL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에 있지만, 또는 영국이 아닌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지만, 달러 갖고 송금할 때는 이거를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머니그램은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머니그램이 대신해주면 저렴하다. 그럼 머니그램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마침 머니그램이랑 우리랑 파트너 관계네? 맡기면 되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우리가 해서 직접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머니그램한테 맡기면은 비용이 덜 들어요. 남한테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맡기겠죠, 그냥. 심지어 리얼타임이야. 지금 내가 송금 의뢰하면은 2분 안에 끝장내준대요. 끝장내주고 얘기해준대. 송금 끝! 이러면서. 좋네. 비용도 덜 들어서 고객한테 받는 돈의 더 많은 부분을 이익으로 챙겨갈 수 있고, 더불어서 실시간이잖아요. 야, 머니그램 네가 해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부산어묵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커런시가 등장해서 실제로 글로벌 커런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게 생긴다고 하면은 XRP한테 진짜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XRP는 모든 게 다 분산되어 있고 다 쪼개져 있어서 그거를 브릿지 시켜서 채워주겠다는 건데, 그냥 통일된 하나의 주체가 생겨버리면은 XRP가 힘을 발휘할 곳이 적어지죠. 그만큼 무대가 적어지는 겁니다. 스웰 때요? 스웰 때 아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년에 이제 추가 통로 열기로 한 거 스웰 때도 아마 밝히겠죠. 밝힐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스웰 때 어쩌면 고객 숫자 300을 달성했다고 스웰 때 공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임팩트 있는 소식을 작년처럼 쏟아낼 걸로는 굉장히 다들 그런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는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면 작년 스웰도 스타트로 뭘 공개했죠? 엑스라피드가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는 거 포문을 열고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스웰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 하나를 최소한 하나 이상을 터뜨릴 거예요, 분명히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고객 숫자가 300을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OD에 관련된 볼륨이라던가 이런 지표상에 뭔가 의미 있는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보여줄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내년에 통로 또는 올해 곧 열릴 통로가 뭐뭐가 준비되어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크리스님이 지금 스웰의 머니그램 분기보고서 이야기도 나올까요? 질문 주셨는데 머니그램 공식적인 3분기 보고서가 11월 10일인가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스웰이 11월 7, 8일인데 거기에 머니그램 CEO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성과는 무조건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 공유 때 과연 실적 데이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불과 머니그램 그 성과 보고가 3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 모든 걸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데이터들은 일부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분기보고서 발표하는 날이 그렇게 갭이 크지 않거든요. 얘기할 걸로 보여져요, 어느 정도. 머니그램도 개인 송금 말고 무역대금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역대금은 그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한테 잘 안 맡깁니다. 왜냐면은 금융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신뢰도. 김부사님이 이제 머니그램이 개인 송금 말고 무역대금을 처리하는 업체인가 질문 주셨는데 그거 간단히 역지사지하면 됩니다. 김부사님이 지금부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한 1000억짜리 이제 수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한 뒤에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은행 통해서 받아낼 겁니까? 아니면 이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통해서 받아내실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해보면 좀 알기 쉬워집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신뢰도에 관련된, 만약에 내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한테 맡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네가 파산한다든지. 근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니까 가능성은 낮겠죠. 다만 얘네가 뭔가 본인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재무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대금을 못 받아준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 계약상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얘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험처럼 부차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이 없어서 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 조금 수수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처럼, 마치 보험처럼 뭔가 이런 예적인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어떻게든 커버해줄 거를.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1000억의 수출을 달성했어요. 대금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당연히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행 대금, 그러니까 무역 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훨씬 많이 처리되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굉장히 거액이고, 이런 거액들을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웬만하면 처리하기가 힘들죠, 한 방에. 은행들은 하지만 가능하거든요, 재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들이 대부분 그거를 처리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월급쟁이신 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뭐 해외 수출입 때문에 거금 막 100억 이상의 거금을 한 방에 써갖고 뭔가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그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아실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부산 어묵님이 이제 스위프트와 리프사가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둘이 협력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꺼내셨는데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꾸님 되게 눈치 빠르시네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까지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굉장히 칼날을 겨눴던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으로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리프사가 리플렛이라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브랜드화 시켰어요. 세르먼트랑 그냥 경계선이 없는 형태로 융합시켜갖고 지금 리플렛을 되게 전방에 내세워서 굉장히 홍보하면서 여기로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위프트의 GPI와 지금 겹치잖아요. 페이먼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볼 때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나중은 또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크리스님 질문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레미턴스 시장에서 입지를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 시장은 어딘가요? 무역대금이죠. 아마존, 구글, 그 밖에 뭐 삼성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처리하는 무역대금들을 노리게 될 겁니다. 그만한 유동성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여기 역시 유동성을 갖춰서 지배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늘 텐데 그럼 외환시장을 이제 전격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네, 김부사님 질문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머니그램은 미국 기업인데 비트렉스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밑에 스탬프로 사용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트렉스보다는 그냥 비트 스탬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트 스탬프가 유동성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거는 내부 정보라 그거는 저희가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황상 추정컨대 비트 스탬프가 유동성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SBI VC 한번 놀러가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도 거래량 사망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놀러가는 거는 불가능할 건 없는데 그 지금 시체 상태인 거를 굳이 보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갈게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볼륨이 시체 상태거든요. 나중에 일본이 이제 ODL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 가보시죠. ODL 쓴다고 시작한 날에 가도 아마 시체 상태일 것 같은데 지금 ODL도 안 쓰고 있는 지금 가봤자 마음만 아픕니다.
예, 키타오 회장 그 뺨을 살짝살짝 이뻐해주고 싶어질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오디에 시작하거든. 그때 놀러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니 스키사랑님은 왜 술이 땡기세요? 제가 밤을 먹고 있어서 그런가요? 밤이 술이랑 괜찮은 건가요? 이제 밤 하나 남았어요. 다 먹었다. 왜 키타오 회장 요즘에 되게 잠잠하죠? 누구한테 혼났나? 당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났나? 요즘에 되게 조용해요. 이제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트위터가 또 잠잠해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름도 결정했네요. DCEP라고 결정했네. 아, 영어로 돼 있구나. 이거 번역 안 눌러도 되네. 일본어인 줄 알았네. DCEP라고 결정했네요. 왜 DCEP지? 뭐의 약자일까요? 디지털 커런시. E는 뭘까? E는 뭐죠? 마지막 P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 P는 뭐의 약자야? 얘네 되게 행동력 빠르지 않아요? 네. 되게 간보다가 엄청 간보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CBDC 발행한다고 하니까 아 싸님 야근하셨군요. 저랑 똑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가상화폐 사용이 확장됐다고요? 저거 CBDC 형태인데 저거를 가상화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디지털 커런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이돈을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만든 거죠. 네. 이걸 리트윗 해놔야겠다. 일단은 테스트 되어진다고 하네요. 네. 테스트 되어지는데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상업은행한테 일단 시범으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DCEP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훌세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까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에 이 기관끼리 대금 처리할 때 DCEP라고 만든 CBDC를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모델이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분들. CBDC 발행한다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하면 우리 같은 개개인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구성원들, 이런 개인 소비자들까지도 CBDC를 활용해서 쓰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가도 있는데 가만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기간용으로만 쓰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사용자는 그냥 체감 못하게, 오늘날 똑같이 그냥 우리가 쓰는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상업은행들, 거기에 이제 계좌에서 그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서버상의 그 숫자놀이,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쓰고, 그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처리할 때는 CBDC로 하고 그냥 기간용으로, 주식 결제대금 처리할 때, 그 딜리버리 페이먼트 시스템 그런 거 처리할 때는 이제 CBDC 쓰고, 이제 오늘날의 개개인들은 똑같이 오늘날처럼 쓰고, 어떤 데는 이제 CBDC 이제 개개인 소비자들까지 쓰게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기간용이 아닌 개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국가도 있고요. 서로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요. 네, 중국은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은 안 밝혔는데 일단은 훌세일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보니까 차후에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개인들도 쓰도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개인한테도 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쓰면은 이 개개인들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들 종이돈 쓰면은 자금 추적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은행에서 현금화 시켜갖고 여러분들 현금으로 인출하잖아요, 돈을.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범죄에서도 그거 추적하기 힘들어지나요? 현금화 시켜갖고 이러면 그냥 계좌 이체하면 나중에 그냥 그 계좌를 압수수색 해갖고 그냥 추적하면 끝나잖아요, 디지털에서. 근데 그거 현금으로 출금해갖고 막 이리저리 막 하면 자금 세탁되죠. 지금 오늘날의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현금으로 하면 아마 힘든 부분이 있겠죠, 동일하게. 근데 저거
DCP라고 본인들이 만든 CBDC를 전세계, 아니 전세계는 아니죠, 중국 내 모든 국민들 저거 쓰게 만들어봐요. 다 추적되지. 얘네는 블록체인을 탈중하러 쓰려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게 통제하기 위해 쓰려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애들이에요. 그냥 저 나라 국민이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불쌍해. 중국이 뭐 본인들 뭐 중화사상에 젖어갖고 세계의 중심은 본인들이라니 지금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막 그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저 나라의 국민성은 저는 전혀 존경할 수가 없어요. 대국스러운 그게 없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 생각이 맞다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화내진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중국을. 소인배들 같아요, 소인배들. 땅덩어리는 넓은데 생각도 소인배, 마음가짐도 소인배. 되게 웃긴 나라예요, 저 나라. 필리님 안됩니다. 안돼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채팅은 가릴게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싸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메시지 삭제한 거에 대해 기분 나쁘시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뇌물로 받은 현금이 200억이 집에서 나온다고요? 누구예요? 부럽다. CBDC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도 없지 않나요? 하셨는데, 피아트 커런시에다가 CCTV를 설치한 화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CCTV 화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중국은 그렇게 쓰려는 것 같아요. 부산호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분이 나쁘시다면 저한테 푸십시오. 근데 정치적인 걸로 저희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중국은 대놓고 뇌물 일명 관시, 그쵸. 참 재밌는 나라예요, 보면은.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싸우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싶으면은 일단 XRP 10,000원 되고 나서 싸우세요. 기분 좋을 때 싸우셔야지 이제 칼부림으로 이어지지 않지. 지금 한창 기분 안 좋을 때, 가격이 안 습일 때 이제 정치 얘기가 화두가 되어갖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XRP 한 10,000원 갔을 때 정치 얘기하면서 의견 다른 사람끼리 좀 싸우더라도 허허 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XRP 10,000원 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욕해도 난 행복해. 욕했니? 괜찮아. 이거 될 거예요, 아마. 메시지요? 어떤 메시지? 뭐죠? 메시지? 아니요. 아까 김무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전에 뭐 2014년, 16년쯤에 대중들이 잘 모르게 거래량이 궁금해. 그때도 거래량이 꾸준했을까요? 오늘날에 비하면 거래량 거의 없었죠. 자그만 시장이었죠, 자그만. 이거 오늘날도 조금은 아니죠. 어쨌든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갖고 놀림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어제랑 그저께 비트코인 보세요. 완전 쌉스캠. 아니 그 무거운 뭐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시총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시총은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시총 얘기 꺼낼게요. 뭐 XRP 시총이 커갖고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XRP 시총보다 훨씬 큰 비트코인 씹스캠, 이 쌉스캠 무빙 보셨습니까? 어제랑 그저께? 막 한 번에 막 10%씩 막 주구장창 빠져가고 쭉 갔다가 갑자기 막 이틀 사이에 막 20% 이상 올라가고 다시 막 올라왔죠. 지금 오늘날 거의 다시 $10,000 가까이 왔는데 이거 시총 크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다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XRP 갖고 시총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세력은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끌어올리는데 뭘 못하겠어요. 한 방에 막 10% 20% 빠지겠다가 한 방에 20% 오르겠는 것도 가능한데 못할 게 뭐 있어요? XRP 시총 보면 비트코인의 10분의 1 수준인데
한번 볼까요? 시총 얼마인가? 그죠?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도 저렇게 갖고 노는데 XRP 못 하겠어요? 실제로 입증한 게 그거잖아요. 불장 때. 불장 때 그렇게 갖고 놀았잖아요. 그냥 세력들이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이 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화성님이 이제 10,000원 가면 몇 % 존버할 거냐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따라갈 거예요, 저는. 그냥 아예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리프사가 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증명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하나도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묻어 놓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수입 초대는 아마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친구들은 실제 초대장 받았자고 막 트윗으로 자랑하잖아요. 저한테는 희망 고문 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 당한 것 같아요, 리프사한테. 당했어요.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하루 전날에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냥 지금까지 하뭉차사인 거 보니까 검토만 하다가 넌 필요 없다 얘야 이러고 끝낸 것 같아. 아, 저 세력 원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명희님 저 원래 세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력이 끌어올리면 가는 거고 내리면 내려가고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사기판인데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뭐 어떤 거 막 하루에 막 40% 50% 상승하고 난리도 아니죠 막 그냥. 비행기표 안 주겠죠? 주나 설마? 그 수많은 사람들 비행기표 다 대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행기표 대주면은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XRP 홀더들이 이 얘기할 것 같아. 야, 저 수많은 사람들 초대했는데 저 비행기표 값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 팔고 나서 그 돈 갖다가 주는 거지. 절대 안 돼. 장난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표 준다는 얘기 없어요. 어딜 쓰는 업체들 성공 규모요? 안 나와 있어요. 탑급에 속하는 애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김부사님 얘기하는 쩌리들은 전체 규모 안 나와 있어요. 쩌리들. 머니그램 좀 대줘야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죠. 쩌리들은 아, 슬프다. 이게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규모가 큰 외환시장에서의 이런 외환 공급이라던가 또는 이제 무역 대금을 처리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나마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중에서도 얘기가 되는 건 웨스턴 유니언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그냥 나머지는 다 쩔이에요, 진짜. 가슴 아프지만 다 쩔입니다. 머니그램도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한창 망해가고 있는데 ODL 쓰더니 지금 심폐소생술 된 거거든요? 리프사 때문에. 예, 솔직히 머니그램은 리프사한테 되게 고마워야 돼요. 진짜 하락 추세였는데 ODL 쓰면서 심폐소생술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살아날까 말까 하는 중이라 얘네들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세계 탑5 안에 드는 머니그램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쩔인데 하물며 얘네보다 못한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다 왕쩔이들이에요, 왕쩔이들. 그죠? 호흡기 달아줬죠. 이 리프사가 진짜 다 살려놨어요, 머니그램. 네. 주가도 계속 폭락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십 맺더니만 갑자기 터닝포인트 해갖고 그냥 와 윤님은 계속 추매 중이라고요? 세상에 대단하시군요. 만약에 XRP가 성공하면 진짜 부자 되시겠네요. 꼭 XRP가 성공이 될 텐데. 호텔 비용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경비들에 대해서 리프사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갖고 아마 호텔 비용도 자비로 해야겠죠?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급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뭔가 리프사한테 매력적인 거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지만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한 10만 명 돼요.
하물며 그냥 한 3만 정도만 돼도 또 모르겠어요. 근데 3만도 아니고 만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한국이잖아요. 또 뭐 일본이나 미국이면 또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리프사가 별로 관심 없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독자 수도 뭐 10,000명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리프사한테서는 저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초대하면은 우리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아쉽지만은 그게 현실이죠. 저라도 저를 초대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유튜버에 구독자도 10,000명도 안 되는데 뭐하러 초대하겠어요? 안 와도 되지. 양말 안 신으셨네. 남편에게 세뇌 중이라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묻고 더블로 가. 묻고 3배 4배로 가죠. 묻고 3배로 가. 네, 월화 어서오세요 박하늘님. 그러게요. 저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들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해요. 필리님 말씀하신 대로 아쉽습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일 뿐이죠. 사실 리프사가 초대를 해줘도 우리 집에 계신 대통령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결제를 안 해주시면은 제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제를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리프사 초대장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리프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를 초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한국 구독자 수도 10,000명 안 넘고, 네. 초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제가 혹시 구독자 수가 한 3만 됐으면 초대는 받았을 것 같아요. 한 3만 됐으면. 네. 근데 뭐 제가 뭐 전문 스트리머도 아니고 그럴 이유는 없죠. 막 초대 못 받은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부터 구독자 수 늘려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오늘의 좋은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XRP 말고 다른 거 소개하신다고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빨리 에어드랍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 화면 왼쪽 위에 막 암호화폐 거래소 막 소개 뜨고, 최근에도 저한테 제안 들어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소개 이 배너 띄우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막 XRP 팩토리 막 전도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도 막 음모론 얘기하고 막 여러분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외계인이 설계한 거예요. 이게 막 XRP 외계인이 설계한 거 여러분 몰랐죠? 이거 2012년쯤에 외계인이 들어와갖고 이 마스크 그 V라는 영화 알아요 여러분들? 그 파충류가 이렇게 사람 마스크 쓰고 들어왔잖아요. XRP가 딱 그거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예. 이거 외계인들이 딱 점지해놨어요. 이거 몇 년 뒤면 떡상한다고. 외계인들이 와서 확 띄워준다고. 안드로메다를 날려준다고 막 이러면서. 아, 이 V 알죠? 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V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이애나 이거 얼굴 막 뜯고 막 개구리 잡아먹고 막. 아, 개구리가 아니죠. 뭐였죠? 개구리 맞죠? 개구리 입안에 쏙, 쥐지, 쥐를 잡아먹죠. 쥐를 이렇게 쏙 집어넣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거 이제 V 떠올리면은 그 복장이 우레메 떠올라요. 우레메 그 여주인공도 약간 V 복장 같은 복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레메도 열심히 봤었네. 내용은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맞아, 쥐지. 앵무새도 먹었어요? 너무하네. 앵무새는 왜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적당히 먹지.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새로운 메타로 갈게요. V 메타로 갈게요. 외계인 메타. 어떠세요 여러분들? 외계인 메타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일루미나티 뭐 있죠? 록펠러 이런 거보다 외계인 메타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떡상도 맨날 문 얘기하잖아요. 달나라 언제 가냐. 이제 외계인 메타로 가면서 안드로메다로 언급을 한 거죠. 웬 안드로메다 막 이러면서 XRP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거다. 이 메타 어떠신가요? 외계인 메타, 우주 메타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선동?
우주의 그거를 이제 그 메타를 하면서 우주의 기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빵상 얘기를 하면서 빵상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면 XRP가 떡상할 거라고 믿으면 온 우주가 와서 도와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종교화도 시키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 V 이런 거 기반해서 몇 개 컨셉을 연결해갖고 외계인으로 밀고 가는 거죠. 온 우주 막 은하계를 넘어선 전 우주 옴니버스화 시켜서 약간 그런 메타로 가면 좀 더 이제 기존의 음모론과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기존의 그런 뻔한 얘기, 막 피닉스 이런 얘기에 질려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우주 메타의 신도들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까랑까랑 빵상 이러면서 그 게스트로 그 허모씨도 한번 초대해 드리고 와서 이렇게 좀 그거 뭐죠? 부양수를 한다고 하나요? 그분? 뭐 하죠? 축지법? 네, 축지법도 한번 하라고 하시고 캠방송 해야겠네. 따봉맨이요? 따봉맨 빼드릴게요. 따봉맨. 여러분들 응원하는 건데 따봉맨이 불편하시면 빼드리겠습니다. 쫑? 네, 따봉맨 빠졌어요. 그쵸? 제가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저는 제가 웃기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없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안 웃기거든요. 그래서 웃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제 편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재미없어갖고 아 세상에 저걸 개그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굳이 막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편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노여하지 마시길. 제가 재미없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난 걸.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개그 프로라도 틀어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아 지금 비가 온다고요? 어디세요? 외국이신가 본데? 한국은 비 안 오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많이 됐네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됐어요. 11시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오늘 또. 와. 아 오늘은 솔직히 소식들이 많이 없어서 실제로도 한 3-40분 만에 끝났잖아요. 소식 정리는. 그래서 Q&A 해도 어차피 1시간 만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와 2시간까지 했네. 서울 비 와요? 서울이 비 와요? 헐. 네. 아무쪼록 서울이 비 온다니까 되게 당황스럽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꾸 게임을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되게 고민되는 게 그냥 잠을 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피곤해갖고 한번 할까 말까 어렵다. 어렵네. 다른 게임이요? 오늘 스타 한번 할까요? 스타 한번 할까? 오랜만에? 스타 안 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스타 한번 할까? XRP 단타 게임? 단타 게임? 웃겨. 오늘은 스타 한번 할게요. 스타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죠. 스타.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이 컴퓨터 재부팅하고 한 10분 뒤쯤에 다시 켜갖고 오늘도 게임 방송 잠깐만 할게요. 저도 스트레스 풀겸.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소식들 중요한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누면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역시도 쾌적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바 월바 월바.